자, 계속해갖고, 이제, 살인마 북송 어부 관련된 기사들이 뜨고 있는데요. 민족 정론지죠. 굿모닝 충청에서. 굿모닝 충청이 요새 한겨레보다도 세. 네. 짱. 네, 주성아 기자에 관련한 인터뷰를 내놨는데, 요게 또 꿀맛, 충격적입니다. 참고로 주성아 기자가 누군지 먼저 좀 알고 넘어갑시다. 이 사람은 동아일보 기자인데 탈북민 출신이래요. 네. 그래서 북한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뭐랄까 우리 쪽 안에서는 정보가 있고 그 판단에 대한 또는 정보에 대한 게 상당히 빠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윤 캠프에서 자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기사 한번 볼게요. 네, 주성아 기자가 현 정부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탈북 살인마 어민의 강제 북송을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단정,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호들갑 떠는 북풍놀이를 향해서 지지율 상승은커녕 역풍이 불 수 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있었던 뒷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지금은 장관인 당시 교훈캠프의 모 인사가 이 문제를 자문해 왔다고 합니다. 몇 안 되네? 장관이면? 누구죠? 그러니까 이 탈북어민 북송 문제는 대선 때부터 이미 계획됐던 일이라는 거죠. 누구겠어? 통일부 장관이겠지. 아니 나는 권영세가 통일부 장관으로 간다고 해서 우리 전부 다 뭔데 통일할 것도 아니면서 왜 통일부 장관으로 가지? 그리고 보수 정권은 전부 다 통일부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저런 자리를 가 이랬는데 이공작하러 간 거야. 이 영상이 통일부에서 흘러나왔지. 공개한 영상입니다. 결국 장관을 하고 있는 모 인사는 그냥 권영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거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가 없지 않나요? 그렇지. 네.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가갖고 그거 했을 리는 없잖아. 표절하기도 바쁜데. 네. 네. 아, 박순애 씨요? 네. 네, 순애 씨 왜 그러셨어요? 순애 씨.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뭐라 영상 그랬다고는 거야, 이제? 그리고는 이제 현 정부의 외교 안보의 첫 이거라니. 야, 참 마스크 벗어! 발음이 안 되면! 아니, 오늘 아니, 너무 권성동 기가 노래할 차서. 때도 씹더라고요 오늘. 네, 바보 같은 선택에 화가 난다.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보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인데 괜찮겠죠? 그 사람도 자칫 잘못하면 북으로 송환되는 수가 있겠어. 이렇게 솔직해져가지고. 네. 어쨌든 이 사람이 보기에도 자기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들이 흉악범이다. 그렇지. 이렇게 결론을 자기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윤 정부 외교 안보의 첫 작품이다. 그러니까. 아무튼 통일부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게 되면 이제 군사분고선 가기 전에 털썩 주저앉는 영상이 나옵니다. 안 가려고. 네.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어머 불쌍해. 이제 저렇게 끌려가면 죽을 텐데 이러고 생각하길 바란 것 같은데. 그 흉악범을요, 살인마를. 아니, 저기 그게 아니고서는 저기 강호순이나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마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얼굴 까! 이러고 소리 지르는 거 혹시 못 보셨어요? 쟤는 지금 16명을 죽인 살인마예요. 그러니까 강호순 유영철급인데 그걸 보고 불쌍해요. 아무리 그래도 북한이 넘기는 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추가로 뭔 내용을 내느냐면 그 당시에 그 북한 어선을 그 방역을 했던 소독을 했던 방역관을 불러갖고 핏자국 있었냐고. 핏자국이 있었냐고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거는 뭐 검시관도 아니고 3년 전 일을 과학수사관도 아니고 방역. 이 사람은 방역하러 간 거야. 코로나 소독하러 코로나가 아니라 각종 질병이나 뭐 이런 거 있나 해갖고 소독약 뿌리러 간 사람이라고. 대단하다. 그 사람한테 핏자국 봤니? 하고 물어봤더니 안 봤는데 거봐 그 핏자국 없었잖아. 얘네들 무죄야. 이거를 주장하고 싶은가 봐 얘네는. 너 아까 송 작가님 빵 먹는 거 봤니? 아니요, 왜요? 그럼 빵을 안 먹었네, 송 작가가. 그렇지. 배는 빵빵하지만 빵을 안 먹은 거지. 저는 근데 들어왔는데 어.
빵을 우걱우걱 씹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너 그게 빵이라는 확신이 있어?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빵이 아닐 수도 있잖아. 스펀지일 수도 있잖아. 빵이 아니라 스펀지로 하고. 예.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통일부가 진짜 뭐가 있었으면 이미 정보를 깠습니다. 근데 아니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사진 공개하고 영상 공개하고 이상한 지금 뭐 설명도 안 되는 발언 같은 거 이런 거 주워 다 가지고 계속 언론 플레이 하고 있잖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전혀 어느 국민도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호응하는 국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좀 떨어지죠. 내려놓을 줄도 좀 알아야 되는데 끝까지 여기 집착을 하고 있네. 그만큼 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 이러한 공작을 지시한 사람 어, 따로 있다는 거지. 따로 누구요? 있다. 실세가 따로 있다는 거지. 이분의 지엄한 준엄한 명령에 의해서 네. 이걸로 갖고 밀어붙여! 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멈출 수 없어. 멈출 수 없어. 이분의 교시를 그대로 실천해갖고 교시? 내가 할 바를 다 했네 라고 하는 단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대통령실과 통일부가. 명신이니? 요즘 안 보이던데. 요새 실종됐으면 실종. 명신이가 그랬니? 누구니? 명신이밖에 없잖니? 아니 이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다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미국한테도 물어봅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합동신문이고 그 당시에 대북 관계에 대한 정보는 미국과 공유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말을 아꼈다고 합니다. 자, 뭔 내용인지 봅시다. 말을 아낀 게 맞는지. 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는 개인의 추방과 관련해 그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웃겨 이 모질이들아. 니네가 결론을 내. 왜 나한테 그걸 물어봐? 누가 물어봐도 뻔한 건데. 그렇지. 라고 영어로 대답을 했겠죠. 그냥 야 윤석열 네 알아서 해라. 우리 모르겠고 이겁니다. 어차피 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결론 나와 있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잘못됐다거나 그런 판단을 절대 미국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휴. 그래서 이제 국무부 대변인한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이 너무 살벌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 살상 무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 지금 탈북어민 인권 얘기하고 있는데 대량 살상 무기 얘기가 나왔어요. 핵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 탈북어민 이 인권 문제는 문제도 아니라 지금 핵무기를 들여다봐야 돼. 핵에 대한 니들의 조치가 필요해. 즉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고 싶으면 핵 관련 얘기를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건 이제 그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십시오만 송 작가가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은 한반도 내에 전술 핵무기 배치에 대한 새로운 일종의 제한이 아니라 지시, 명령, 실행에 대한 얘기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돼. 이게 뭐냐면 대략 이게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고 그 핵무기로 북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뭐냐? 한국에도 전술 핵무기를 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두고 보십시오. 일주일 안에 반드시 국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헐. 자, 이게 흔히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지금 이 얘기를 언급했다고 하는 거는 뭔가 동아시아 위기 상황, 특히 중국에 의한 북한이나 대만 침공이 임박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저희 외계인 특파원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전략이 아닌 전술 핵무기를 놓으려고 해요. 이 차이가 뭐냐면 전략은 그냥 작살 내는 거죠. 한마디로. 핵무기급으로 따지면 100킬로톤 이상. 히로시마가 15킬로톤이에요.
100킬로톤 이상 되는 핵무기를 아예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B2 폭격기라든지 이런 데서 발사한 IBM에서 발사할 수 있는 이거 한 방으로 사실상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는 살벌한 형태의 무기를 전략 핵무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배치를 안 하죠. 그래서 그보다 밑에 단계인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합니다. 그럼 일상적인 전술 핵무기라고 하는 거는 한 20킬로톤 정도 돼요. 그래도 히로시마 때보다 센 거죠. 그래서 이런 전술 핵무기 같은 거는 지뢰, 기뢰 또는 포에다 실어갖고도 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 배낭이라 그래갖고 배낭에 넣어갖고 자폭을 하는 용도로도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술 핵무기들을 한국에 들여놓고 이걸 통해 갖고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뭔가 우리 안보 환경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두려움이 듭니다. 근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13일, 14일에 조선일보에서 벌써 나왔어?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같은 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이 한국 왜 핵무장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해한다. 북한같이 위험하고 예측이 어려운 집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고 있었구나 이미. 예, 이게 13일, 14일에 우와. 그리고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도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한일이 핵무장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북한의 끝없는 살상 무기 개발로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가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 국가 공동 운영하는 나토식 핵 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화 등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 기사는 못 봤거든요. 저도 오늘 그래서 처음 봤어요. 저 뜬금없이 국무부가 북한 인권 문제 물어봤는데 대량 살상 무기 나오길래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 얘기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얘기를 했군요. 조선일보가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핵무장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도 전술핵을 15킬로톤짜리 아니 20킬로톤짜리 미만의 소형 핵무기를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갖다 놓으면 북한이 쫍니까? 북한은 어차피 쫄아요. 북한은 지금 현재 마지막 카드로 지금 핵무기를 쥐고 있을 뿐인 거고 이거를 갖고 위협하는 대상도 미국이야. 일본이나 한국에 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거 미국까지도 우리 쏴보낼 능력이 있어. 빨리 우리랑 협상해라고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전술 핵 재배치라고 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에 배치됐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박정희가 총 맞고 난 다음에 미군들이 일종의 군사작전 그러니까 그 전쟁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당시에 국내에 배치했던 이 전술 핵무기가 무려 950기예요. 핵폭탄을 950개를 한반도에 갖다 놨었다고. 그걸 갖다 문민정부 때 되면서 슬슬 다 뺀 거야, 어디로든. 그 중에 2개를 잊어버렸다니까, 한반도 안에서. 하나는 어디 강원도 산속에 있다는 말이 있고, 하나는 민간인 창고에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거나 950개가 넘는 전술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됐던 역사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그 당시에 배치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 미군은 다 알고 있고 한번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지. 이거 깔아놓으면 남북 간 그리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완전히 끝장이에요.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 대만에 대한 침공을 막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미국의 의도는 충분히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는 보입니다만 그러면 진짜 우리는 미국이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만큼만 써야 돼요. 주변 국가들 아마
미국이 엄호해주지 않는 나머지 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손을 대고 있는 국가들하고는 외교적으로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돼 버립니다. 이게 군사적 위험은 두 번째 치더라도 경제 폭망이라고요. 경제 폭망. 미국이 우리를 통해서 책임지고 있는 GDP가 몇 프로나 돼요? 10%도 안 돼. 사실상 미국하고 우리는.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말도 안 되는 인권 문제 뭐 이거 가지고 미국한테 자꾸 뭘 이걸 요구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 지금 전술 핵무기 카드를 갖다가 벌써 들이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띄게 보여지게끔. 물론 송 작가가 오버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그런 얘기들이 논의 중이라고 하잖아. 검토해 볼 만하다고 하잖아. 미국이 하겠다고 결정하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처럼 노무현 대통령처럼 절대 안 됩니다. 한반도에 핵무기는 들여올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설 것 같아요, 경이? 잘 됐네요. 우리도 핵무장 하려고 했는데 이왕 한 거 갖다가 우리 갖다 놓고 같이 씁시다. 여기 갖다 놨으니까. 핵버튼 나도 하나 여벌로 주세요. 아이씨. 용산에서 나도 조이스틱 연결해갖고 쓸게. 그 얘기 했던 놈 아닙니까? 백악관 가갖고 핵버튼 받아오겠다고 하던 놈이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아, 진짜 미국이 양아치 짓을 해도 너무하네요, 지금. 언제든 그 어느 나라도 다 양아치 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국제관계는 그렇게 냉혹하다고 저희가 누누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 이명박근혜 때 그렇게 당하다가 문재인 정부 때 국격 탁 올려놓고 어떤 나라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였다가 그 5년이 이렇게 2달도 안 돼서 끝날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말 국제사회는 정글 같아요. 틈을 보이면 바로 물어 뜯깁니다. 예. 근데 대놓고 날 잡아 잡수 이러고 갖다 바치고 있는 유일한 나라 요즘 대한민국이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렇죠. 새로 복나셨다고. 동아시아에 새로운 복나셨다고 전 세계가 지금 다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네. 이미 소문 다 났어요. 예.